보니까 폭염에 또 습도까지 높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오늘 에어컨 앞에서 떠나실 줄 모르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바람을 오래 쐬면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요. 시원한 물가나 그늘 찾아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또 오랜만에 내일과 내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은 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1783으로 오늘 장 맞춰졌는데요.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1,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은 순매수했지만 투신에서는 역시 투신권에서는 또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솔로몬TV에서 김호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장밋빛 일색이었던 LED 관련주들이 급락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과 함께 오늘장 흐름들 좀 짚어주세요. 예, 오늘장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빠지다가 오후에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런 형국이었는데 특징적으로 보자면 지금 일단 1800포인트 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월요일장에서 반등을 준 이후에 3일 연속 지금 약보합세의 그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은 좀 살려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수세로 일관되어 왔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을 했었죠.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이제 장 막판에 기관권에서 매도폭을 좀 축소하면서 이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5일선은 간신히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후반부 들어서 그 LED 관련해서 악재가 좀 나왔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단순하게 이제 악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공장 가동률이 좀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계를 중심으로 거의 투매에 가까운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LED주가 지금 그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를 중심으로 거의 폭락을 하는 그런 시세가 나왔는데 무려 7%나 급락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과 이제 거래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매도했다고 해서 추세적인 매도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크게 이끌어왔고 지금 장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면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는 해왔지만 중간중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일정 부분의 물량 조절을 거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물량 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장이 중요하겠죠. 내일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 전환, 그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인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인지가 아마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예. 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또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겠는데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5일선이 지금 이탈하게 되면은 장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함께 수급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갑자기 확대되면서 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1800포인트 선에 그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면인데 180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 탄력을 크게 유지시켜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이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1800선에서 다시 재차 지금 3일째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실패한다면은 1800선 돌파를 다시 실패한다면은 장은 크게 흔들리면서 한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까운 그런 지루한 횡보장이나 아니면 조정 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여야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악화되더라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중심으로 강한 그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반대 형국이 됐죠. 국내 증시는 1800포인트 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반등을 치고 있고 더군다나 기업 실적 개선 효과와 함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저께도 올랐지만 지금 이 오른 상태 자체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차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바닥권 7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상승하면서 중간중간에 눌림 구간이죠. 눌림 구간을 잘 쉬어가면서 긍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숨고르기 뒤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이틀간에도 긍정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급등 패턴에 나타나는 개별주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캔들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전고점까지의 상승폭은 부담이 없이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내일 시가를 굉장히 높게 갭으로 띄우고 들어왔을 경우에 시가를 고점으로 잡고 음봉이 나오는 전강 후약 장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수는 오르지만 내 종목은 안 가는 그런 굉장히 매매하기 힘든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앞으로 코스피 지수 5일선 지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환율이 닷새째 내리면서 1160원 선 중반까지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발시키는 호재가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증시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 하락 자체가 각종 수출주에 대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도 하락폭을 키웠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높은 지수에서의 지지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힘을 상승의 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뢰도를 높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까지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자동차주와 IT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됐는데 향후에 그 두 종목군들을 대체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종목군들이 나타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죠.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또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 유료 문자 번호고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김호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기업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철 업종인데 오늘은 동부제철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예,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 중에서도 최근 주식시장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는데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1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왜 동부제철을 들고 나오셨는지 기업에 대한 분석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제철주 업종 대표주라고 한다면 이제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들 수 있겠는데 엄연하게 특징적으로 차이가 좀 있죠. 특히나 이 현대제철과 동부제철과의 차이가 있는데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방식으로 열연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로 방식으로 이제 열연 강판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로 방식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식이죠. 용광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철을 재련하는 방식인데 이 전기로 방식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열연 강판을 생산하면서 재련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동부제철 특히 열연 강판 이외에도 동부제철이 전통적으로 국내 최초로 냉연 강판을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냉연 강판에서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냉연 강판이 자동차 부품 쪽에 많이 쓰이죠. 특히 표면 처리를 위한 그 강판 쪽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동부제철이 그쪽에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완성차 업체의 판매 증대에 따른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업체로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이후에 종목 교체를 동부제철로 바꿔가는 것도 괜찮겠고요. 또 동부제철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로 방식으로 열연 강판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이 대세적으로 흐름이 녹색 성장에 맞춰져 있는데 그 녹색 성장의 중심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전기로 생산 시설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철을 재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 그중에서 최근에 강한 테마들이 4대강 테마와 전기차 테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테마 말고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테마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WPM이라고 하는데 국내 우리나라 정부에서 1조 원 가량을 출자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세계 10대 핵심 소재 산업인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 시장에서 그 스마트 표면 처리 강판 사업에 동부제철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관사는 포스코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동부제철이 같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열연 강판 이외에도 냉연 강판으로 또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 동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익 구조 역시 이런 명성에 걸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동부제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로 그 공장 설비 때문에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출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마진율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영업이익 쪽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제 준공된 이 아산만 그 충남 아산 쪽에 있는 전기로 공장인데 이 전기로 공장 근데 이게 준공이 완공이 되면서 풀 가동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충분한 생산량을 가져오면서 그에 따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풀 가동되고 있는 이 전기로 공장 설비와 함께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호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추후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까지 증가되고 있는 그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1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을 노리고 있는 재무 구조로서 봐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로 공장 때문에 투자됐던 투자비 대부분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창출이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앞으로 또 4분기 자체가 이 철강 업종에서는 최대 성수기입니다.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 부분에서의 그 판매 증대 그리고 건설업 부분의 호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더군다나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 그 상승이 이 전반적인 철강 가격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맞물리면서 앞으로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것이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재무 구조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제철의 당진에 있는 그 고로 공장과도 또 비슷한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자, 2008년 대비해서는 좀 주춤했지만 2008년 대비 작년엔 좀 주춤했지만 상반기에 회복이 됐고요. 또 하반기 갈수록 실적도 긍정적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 중국 철강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금속 관련주들이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동부제철을 들고 나오셨는지 보다 자세한 이슈들, 호실적을 기록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그 중국에서의 그 철강 가격 인상 소식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죠. 예.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그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현대제철이 그 수혜를 받고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됐습니다. 동부제철은 그 소식이 나왔을 때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제철 이후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가장 큰 호실적을 기대할 종목으로서 이제 그 동부제철이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지난해에 같은 동기 대비해서 지난해에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낮았는데 그거에 따른 기조효과로 그 올해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특징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에 대한 판매 증대. 이 완성차 업체가 지금 수출 부분이나 내수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면면으로 봤을 때 이 냉연 강판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동부제철이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완성차 판매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철강제 내수 가격이 얼마 전에 인상이 됐었죠. 동부제철을 비롯해서 현대제철 등등 철강제 내수 가격을 대부분 인상했는데 이 인상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실적 부분에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 2분기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의 1조 원 돌파 예상이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신장된다면 이것은 바로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바로 주가에 연동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크게 부양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또 갖고 있겠죠. 또 지속적인 환율 하락에 의한 원가 그 부담이 낮아지는 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현대제철과 좀 비교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현대제철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현재 11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간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7% 급등했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동부제철에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건지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장중에 살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하고자 했던 가격은 1,500원에서 700원 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 지금 가격대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거래적으로 수급 모멘텀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이 지금 출현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 고점이 2007년 11월 5일에 형성되어 있는 16,000원 선입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지금 하락 추세 자체를 굉장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대가 지금 장기 대추세로 그어보면은 이제 추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12,000원 선에서 지금 추세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주봉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추세로 봤을 때 단기 추세 자체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량 거래를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의 전환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모든 이평선들과 캔들 자체가 굉장히 수렴 부분입니다. 수렴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전환과 함께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흐르는 완전한 대세 상승 기조의 초반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부제철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동부제철의 1차적인 목표가로는 지금 현재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는 12,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1차 목표가가 온다고 해서 전량 매도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 실현과 함께 추후의 흐름을 지켜봐야겠는데 현대제철도 계속 비교를 해드리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의 그 고점대가 있었는데 그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점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듯이 동부제철 충분한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과 그 펀더멘털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10,000원선은 또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7%나 급등하면서 11,1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매수하실 가격은 한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기회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철강주 동부제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 전문가님께서는 처음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간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들고 계셨는지 한 종목 한 종목 또 얼마나 수익을 거두시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으신지 볼까요?
예, 제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포트에 지금 있는 종목이 예. 제가 아까부터 동부제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제철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렸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또 현대제철을 만약에 시세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현대제철을 대신할 종목으로 동부제철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현대제철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13일 정도 지금 보유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의 그 3번의 고점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날짜상으로 보자면 2010년 올해 초와 올해 5월 정도에 고점대가 형성이 됐고 얼마 전 7월 중순쯤에 이제 그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세를 보였죠. 바로 이때 10만 원 이하대의 시세였습니다. 9만 7천 원 정도가 전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죠.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소식이 중국의 이제 철강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강 업종 자체가 하반기 들어가면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도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날 매수를 시작을 했죠. 이날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손절가로 잡았던 가격이 이렇게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에는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에는 대형주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죠. 다 단기로 보지 않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대형주가 장대 양봉이 이처럼 출현했을 때에는 그 뒤에 그 당일날 매수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뒤에 반드시 눌리는 부분, 쉬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 오전이라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형성된 다음날 당일 오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매수의 기회는 줍니다. 그럴 때에는 대형주에 한해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는 일단 분할로 매수 접근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형주가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매수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하신 기간이 한 13거래일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요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5만 원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보는 건 조금 위험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높은 가격입니다. 예.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 지금 제가 목표가를 15만 원 정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앞으로 하반기까지의 그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았고 수급적으로도 무너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여유롭게 지금 홀딩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장기도 아니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정도 가격권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매수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계속된 상승 흐름 오늘 12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제철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기업 분석을 통해 만나봤던 동부제철에 관심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김호영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세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또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예. 동부 C&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부 C&I요? 예. 예, 어떤 이슈로 매수를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슈와는 좀 다른 이유로 상승을 했어요. 저는 예. 이제 최근에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국제 회계 기준 변경 그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각 기업에서 이제 모든 회계 프로그램을 더존 회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시점에서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동부 C&I도 그 더존 비존 그 테마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 맞물려 있냐면 각 기업에서 회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면은 그 내부적인 결제,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회계 시스템 자체, 그 솔루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동부 C&I가 사내에 있는 솔루션 기반 자체를 바꿔주는 그 기업인데, 그런 IT 기업인데, 그에 따라서 더존 비존의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따라가면서 동부 C&I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봤고, 동부그룹 자체의 요즘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또 동부 C&I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모멘텀으로 저는 접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동부그룹에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사로봇이라는 종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부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동부 C&I도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동부그룹 자체에서 다사 로봇을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진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기업으로 두 곳을 지정했는데 이제 동부 C&I의 IT 기술력과 동부 정밀화학의 이 화학적인 부분, 그 부분과 이 세 부분을 섞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부 C&I 주가 자체가 처음에는 다사 로봇의 주가와 굉장히 같은 비슷한 모습의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매수한 날짜는 이날입니다. 이날 날짜가 16일인데요. 7월 28일 날 제가 처음으로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오늘 정도에 이제 제 목표가는 사실 도달을 했습니다. 4,200원이 1차적인 목표가였는데 오늘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일단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 있죠.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어떠한 급등주라든지 개별주라든지 매매하실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는 목표가가 왔을 때는 절반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함께 가져가시면서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은 이 시세를 끝까지 수익을 끝까지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늘 절반 정도만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내일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전량 매도를 하게 되겠죠. 제 목표가가 4,200원이더라도 4,200원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고 또 내려올 때마다 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어깨 라인 정도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매도 전략을 삼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동부 C&I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매수 시점이 나왔는데 제가 이날 매수를 한 이유 자체가 평소에 관심 있게 봤지만 이날 매수를 한 이유 자체가 요 모양 때문입니다. 요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면 상승을 하는 종목 자체 일직선으로 달리는 종목들 있죠.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이틀 정도의 눌림목을 갖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상승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다음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이 이틀 정도의 시세가 눌림목 시세가 되는 거죠. 눌림목 시세에서 눌림목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날 양봉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고 지금까지 보유 전략이 가능했었던 거죠. 예, 김호영 전문가님, 현대제철은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이 동부 C&I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트에서 또 원하시는 흐름이 나오니까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겠다.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총 3종목인데 예. 단기, 중기, 장기로 종목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동부 C&I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스윙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기보다는 중기 정도의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말씀드릴 한 종목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스윙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동부 C&I 같은 경우에는 중기 정도의 스윙 종목으로 보시면서 중기 정도의 스윙 종목이라도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할 때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선정했는데. 네, 기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을 매수할 때 선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차트입니다. 일단은 기업 분석을 먼저 하느냐, 차트를 먼저 보느냐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네. 상승을 할 종목은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기업 분석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천여 개가 넘죠. 그 모든 기업을 모두 총괄해서 분석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먼저 봅니다.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을 봅니다. 이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거래량을 들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개인이 매수하고 있느냐 요것을 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매수해야 하는 이유로 수급을 보는데 이제 거래량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봤을 때 그 종목의 펀더멘탈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공시들 그리고 그 이전의 공시들을 취합해서 보면서 어떠한 호재가 있을 것인가를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동부 C&I도 차트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어떠한 테마에 엮여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호재가 있느냐 또 어떠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냐를 봤을 때 충분히 매수권에 가담이 가능하다고 봐서 매수를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응 자체는 이제 캔들을 통해서 그 차트를 통해서 그 후에
보유냐, 매도냐에 대한 추가 매수냐에 대한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예, 동부 C&I를 들고 계시다는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은 목표하셨던 가격이 4,2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또 그 목표가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셨고요. 남은 10% 물량 내일장 눌렸을 때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밀린다면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한 종목이 더 있으신데 이 종목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건데 이른바 단타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전문가님들과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단기 매매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예, 좀 생뚱맞죠?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런가요? 단기 매매 자체는 손절 자체를 철저하게 달고 들어갑니다. 예. 손절 자체를 철저하게 명확하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 잡아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고 빠르게 교체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그 연구가 뒷받침이 된다면 단기 매매도 급등주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량주를 장기 매매로 매집을 했는데 그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매집을 며칠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어떠한 큰 리스크, 증시 자체, 전반적인 증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오게 된다면은 주가의 손실 자체를 그냥 눈 뜨고 쳐다만 보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뵀는데 예.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그런 때에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하기가 편하고 쉽기 때문에 저는 단기 매매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비중은 적게 가져가야겠죠. 비중은 적게 가져가야죠. 예, 어느 정도나 갖고 가세요? 단타 종목, 소위 단타 종목은 예. 한 종목당 많아야 10%는 넘지 않습니다. 전체 포트에서 10%를 넘게 되면은 그건 그 포트 자체 전체적인 자산 자체에 굉장히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자체에서 10% 이내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러면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이런 단타 종목을 고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히스토스템을 오늘 매수했었던 이유 자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제가 계속 출연을 하면서 단타 종목을 매일 이제 한 종목씩은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히스토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한 이유가 이제 먼저 차트를 먼저 보고 매수를 했겠죠. 흔히들 이제 연상을 가는 종목, 점상이라고 그러죠. 점상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한가를 올려붙이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른바 상따라고 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문을 넣어놓은 매수가, 그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순간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를 고점으로 하한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일 시세로 30%의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예. 위험한 매매고 이 히스토스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틀간 상한가를 쳤죠. 이틀간 상한가를 치고 나서 어저께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근데 이 어저께의 음봉이 거래량이 적은 음봉이었죠. 거래량이 적은 음봉. 그렇다면은 상승하면서 눌림목,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장대양봉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림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이라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거래량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저께를 눌림목으로 히스토스템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 자체가 어저께보다 높게 들어오면서 어저께 음봉의 몸통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죠.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승 장악형 거기다가 거래 강세가 일어나면서 상승 장악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저께의 그 음봉 자체가 눌림목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거고요. 거기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매수가가 1,850원인데 거기서부터 매수에 가담하면서 양봉 구간을 오늘 시세를 계속해서 홀딩을 했는데 손절가는 오늘의 시가였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다면 거래가 많은 음봉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세가 하락하는 꺾이는 부분이고 바로 손절을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겠죠. 예, 연구원님. 히스토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의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을 보고 오늘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 흐름을 보일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손절가는 몇 %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패턴이라고 하는데 캔들 패턴입니다. 캔들 패턴에서 봤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승 신뢰도가 높은 패턴을
찾아보면 이러한 상승 장악형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특히 히스토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WPM 세계 시장 10대 핵심 소재 선점 기업에 이 히스토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히스토스템이 바이오메디컬 소재 사업에 참여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테마 장세가 일어날 때 전기차와 4대형 테마 이외에 다른 산발적인 테마들을 종합해보면 이 WPM 테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바이오니아와 이 히스토스템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테마 자체, 한번 형성된 테마,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된 테마이기 때문에 그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신뢰도가 높은 캔들 조합이 나왔을 때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오늘의 수급이 이전의 수급들을 잡아먹으면서 물량을 장악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신뢰도를 갖고 매수에 가담을 한 거죠. 근데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절가를 시가로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시가를 이탈했다라면 그때 상황을 보겠지만 분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그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손절을 했겠죠. 예, 목표가를 2,200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가 도달이 되면 바로 정리를 하시고 나올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기 매매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3% 정도에서는 3분의 1 정도 수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윗꼬리를 달고 무너질 때 대응하기가 쉬운 방법인데,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 그러니까 양봉인데 윗꼬리를 다는 양봉은 도지형 양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봉들은 그 이전에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위에서 털고 나간 자리라는 캔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양봉 몸통의 절반 정도를 침범하는 윗꼬리가 달린다면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김호영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호영 연구님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초가를 손절가로 놓고 들어가셨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앞으로 김호영 전문가님의 이런 매매 전략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토스템, 동부 C&I, 현대제철까지 세 종목 모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 김호영 전문가님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향후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샵 5588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유진테크라고 제가 유진테크요. 유진테크 가져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수 가격은 14,8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5%. 14,800원에 35% 정도 들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가 12,650원입니다.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손절가를 놓친 것 같아서, 손절매 할 때를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거 아침에 방송하는 거, 교보증권에 계시는 분이 아침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 보고 그날 바로 들어가서 그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미 또 손절 시기를 놓쳐갖고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를 갖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까? 시청자님, 그때 방송 보셨을 때 그 전문가님께서 손절가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런 말은 안 하고요. 시세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만 아침에 잠깐 교보증권에 계시는 분이던데 아침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시청자님. 유진테크에 대한 기업의 어떤 문제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일단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고, 어떤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손절가를 놓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예. 주식 투자는 좀 오래 들고 가시는 편이십니까? 예. 예, 좀 단기적으로 조금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갖고 이걸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면 어떨까 싶어. 안 그러면 들고 그냥 계속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진테크에 대해서 김호영 전문가님과 함께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잘 선택하셔서 수익 네. 많이 거두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유진테크를 14,800원에 35% 갖고 계십니다. 예. 예. 지금 손실률이 10% 이상 발생을 하셨는데 손절 시기를 놓치셨네요. 손절 시기를 놓치셨는데 충분히 이전에 매수할 만한 구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손절 구간을 놓치셨기 때문에 손실폭을 키우신 그런 경우인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온 소식이 있었죠.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이 첫 번째가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역배열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에도 외인 매도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부 물량 정리가 아니라 완전한 그 종목 교체가 훨씬 더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굉장히 지금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할 만큼 지금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영 전문가님의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다른 분들의 말씀도 참고하시고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 문자 번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국 SNC가 들어와 있는데요. 8177님께서 보내셨고요. 이분께서는 사신 건 아니고요.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사봐도 될까요? 지금 동국 SNC를 매수하고 싶으신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셔서 그러실 거예요. 예. 지금 하반기에 이제 풍력과 태양광과 함께 이제 풍력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제 5월 말 부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5월 25일을 저점으로 동국 SNC도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V자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추세선을 들여다보면은 정확히 4일 4거래일 전에 이제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면서 이전에 형성됐었던 시세는 다 무시하셔도 되고 지금은 외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저점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굳이 이런 전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에 가담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수에 가담하시고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더라도 추세를 회복하는 8,300원 이상 가격대에 올라갔을 때가 오히려 매수에는 더 적합하신 가격대일 겁니다. 예.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329님의 종목인데요. 삼양옵틱스고요. 1,7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일단은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예. 이 종목 삼양옵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매수 타점이 조금 늦으셨네요. 지금 어제 매수가 아니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 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매수하셔서 좀 물려 계셨던 것 같은데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호히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오늘 그 십자 양봉 때 그리고 윗꼬리를 달기 전에 이 윗꼬리를 달기 전까지 형성됐던 양봉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2시 이후부터 매물이 출회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간신히 5일선 위는 버텼는데 만약에 내일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가차없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삼영옵틱스 봤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를 보겠습니다. 11,50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66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비중은 적으신데 손실을 보고 계시죠? 예, 매수가가 11,500원이라고 하셨죠. 11,500원 정도의 가격권에 갖고 계시다는 건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디지털 아리아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을 보실 때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이 초반 수급이 중요합니다. 초반 수급이 중요한데 초반에 역시나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있은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물량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3일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디지털 아리아의 자체에 대한 탄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탄력 자체가 없고 지금 거래량이 22만 주인데 주가의 흐름이 이 정도 이어진다라는 것은 탄력을 그만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거래량도 거의 없네요. 예,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실은 얼마 보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하셔서 접근하셨겠지만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제 타고 있는 탈만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낫고 이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를 한번 수반하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그때부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예. 자, 고수능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수고해주신 김호영 전문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남기시면 되는데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늘 언제나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면서 때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글귀를 떠오르곤 하는데요. 신이 손을 뻗어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일에 전념해라. 그러면 반드시 신이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오후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글귀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